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임원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의식 목사는 선교하며 부흥하는 총회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신앙고백 모임이 2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세습방지법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회 갈등 해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연합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임원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의식 목사는 선교하며 부흥하는 총회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7회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전 세계 어느 장로교회를 가도 세습 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명성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올해 예장통합총회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세습 금지법 폐기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행 규정을 통해 교회들이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헌법 28조 6항을 자기 총회 때 폐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바랍니다마는 우리 총회가 오랜 진통 속에서 결의했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총회가 참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폐기 문제보다도 시행 규정을 좀 삽입해서 교회들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승계하는 것을 막고 예장통합총회 진주노회 등 6개 노회는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 폐지를 헌의해 논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중직 허용에 대해 김의식 목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이중직은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며 이미 음성적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총회가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과감하게 결의를 해서 이중직을 하면서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어려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양심에 아픔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우리 총회가 그들의 이중직을 과감하게 허락해 준다면 예장통합총회는 아직 목사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보수교단이지만 목사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김상기 장로는 이중직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김상기 장로는 이중직을 허용하면 목사가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다며 사명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예장통합총회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개최합니다. 목사, 장로, 부총회장 모두 단독 후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신앙고백 모임이 세습방지법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오는 2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8조 6항 이른바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 좌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치원 목사와 송영윤 목사 등이 나서며 신앙고백 모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도 진행합니다. 신앙고백 모임은 예장통합총회를 앞두고 세습방지법을 폐기하자는 헌의가 올라왔다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교인들이 바른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회 갈등 해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연합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립 예배 이후 열린 포럼에서는 협력과 연대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정신과 전통이 강조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를 출범하고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화합의 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새로운 유형의 대립이 나타나는 등 갈등 상황이 악화되는 오늘날 교회가 연합해 그리스도의 샬롬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원로 목회자들은 지역 갈등을 부채질하고 이념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악습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모든 조건을 초월해 화해와 화평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죄가 빚어낸 갈등이 모두에 대한 모두의 갈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죄가 끊어지면 갈등도 해결됩니다. 화해와 화평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곳이 갈등을 넘어 해피코리아로 가는 길목입니다. 창립 예배 이후 열린 원로 포럼에선 협력과 연대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전통과 정신이 강조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서정민 교수는 먼저 선교 초기 철저히 교파별로 지역을 구분해 선교한 것이 방법론적으로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후 한국교회의 대립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독교는 복음주의 토착 단일교회 설립을 추진하고 각 교파 신학교 교육을 통합해 학교를 설립했으며 사회운동 등에서 교파를 초월해 연대했다며 에큐메니컬 정신을 유지하고자 한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독교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며 협력과 연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그룹을 제외한 한국 기독교의 끊임없는 에큐메니컬 운동사의 전개는 한국 기독교 안에 맹맥히 살아 숨쉬는 연합과 협력의 정신이 실현된 증거입니다. 화해와 공존, 상생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화해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그 가능성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는 각 분야별 전문 사역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첫째 주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창립 대회를 열고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가 최근 이정호, 양권석, 이종웅, 박태신 사제 정년퇴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성공회 이경호 베드로 의장주교가 설교를 전했고 서울교구 어머니 연합성가대와 성공회대 음대 교수들이 축가를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만 65세로 정년퇴임한 사제들은 성공회 사제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정년퇴임을 한 이정호 사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힘쓴 공로로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양권석 사제는 성공회대 총장을 역임하고 세계 성공회와 루터교 일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태식 사제는 2013년 종교 간 대화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다음 달 1일 이사회 총회를 열고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합니다. GMS 신임 부이사장 후보는 세 개 지역에서 지역별 단일 후보를 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GMS 총회에서는 20년 사역 선교사 31가정 56명과 20년 파송교회를 유지한 9개 교회에 기념패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어제 교내 백석홀 대강당에서 202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열어 70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후기 학위 수여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온라인 실시간 중계와 졸업주간 운영으로 진행됐으며 학사 학위 377명, 석사 학위 305명 등 모두 709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와 내가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달라고 말하고 영광스러운 졸업,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굿피플은 어제 서울시 관악구와 동작구 침수 지역 주민들에게 간편식과 생필품을 담은 사랑의 희망 박스 200박스와 이불 200채,
친환경 비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은 폭우 피해 이재민 지원 캠페인을 통해 긴급 구호와 생계비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 7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가적인 경사라서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포악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무조건 항복하고 그들의 억압과 착취에서 우리 국민이 당장 자유로워졌으니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진정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왔는지, 우리를 광복으로 이끌었는지는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 1943년 12월 1일 미국과 영국과 중국 세 국가 정상들이 합의한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종속된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독립할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요구 조건이 이행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의 투하로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소련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자 한반도의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점령과 무장 해제를 분담했습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강대국들이 논의했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합의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관심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국토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국토 분단은 남북 각각의 정권 수립으로 민족 분단에 이르렀고 민족 분단은 한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쟁은 아직 종전에 이르지 못한 전쟁으로 남북의 긴장과 갈등과 대립을 지속시키고 있고 한국 군대는 전쟁 시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양도한 상태에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국가에서 미국과 소련에게 점령당한 국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미국의 군사정권은 일제하에 복무했던 한국인 경찰과 군인을 통치 파트너로 선택하므로 일제 잔재를 유지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여 민족 정기를 회복하려는 반민 특유의 활동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해서 이북과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방과 광복에 아직 이르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방과 광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제에 기식했던 잔재 세력을 청산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는 것, 단일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제주 4.3과 그로 인한 여순 항쟁에서 희생한 분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실행하는 것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되었던 징용 노동자들과 성노예로서 인간 이하 취급을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배상하는 것은 일본과의 정상화에 앞서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강대국 미국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와 사대주의적인 입장을 탈피하고 전시 작전권을 회복하며 대등한
외교 관계를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 당사자인 이북과의 관계에서 만남과 용서, 화해와 공존, 평화와 상호 번영의 길을 주체적으로 도모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과 착취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해방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광복의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해방과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예수교 대한감리회총회가 지난 15일 한강중앙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대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영철 감독은 성경적, 보수적 신앙을 지켜온 전국 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교 대한감리회는 1962년 한국자유감리교회로 시작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김천수 굿피플 회장을 신임 장로회장에 임명했습니다. 장로회는 다음 주까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라이프호프가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제10회 생명 보듬주일 선포식을 갖습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오는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차 영성수련회를 갖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